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전문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공작야자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한 존재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작은 열대 낙원으로 만들어줄 이 아름다운 식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작야자란 무엇인가? 공작야자는 학명이 CARYOTAMITIS인 야자과 식물이에요. 영어로는 FISHTAIL 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름은 잎모양이 마치 물고기 꼬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작의 깃털을 닮았다고 해서 공작야자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열대 지역이에요.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무려 6m에서 12m까지 자랄 수 있는 대형 식물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보통 2m에서 3m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공작야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독특한 잎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야자나무처럼 깃털 모양이 아니라 이중으로 갈라진 잎을 가지고 있어요. 강잎의 끝부분이 물고기 꼬리처럼 불규칙하게 찢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이 모양 때문에 다른 야자류와 확실히 구분되는 독특한 매력을 자랑해요. 잎의 색깔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나고요. 건강하게 자라면 정말 풍성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공작야자의 꽃말과 의미. 공작야자의 꽃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리와 성공이에요. 이것은 야자나무가 사막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강인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꽃말은 평화와 번영이에요. 풍성하게 뻗은 잎들이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아함과 고귀함인데요. 공작의 깃털을 닮은 아름다운 외관에서 비롯된 꽃말이랍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공작야자를 길상의 식물로 여겨왔어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야자나무를 종려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죠. 집안에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믿었어요.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공작야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넓게 펼쳐진 잎이 재물과 행운을 모아준다고 여겨지죠. 특히 거실이나 현관에 두면 집안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더욱 키워준다고 해요. 또한 공작야자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개업 선물이나 이사 선물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죠. 서양에서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승리한 장군이나 운동선수에게 야자나무 가지를 선물했다고 해요. 기독교 문화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공작야자 키우기의 기본 원칙.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작야자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가 20년간 공작야자를 키우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작야자의 고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열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큰 나무 아래 그늘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런 자연 환경을 최대한 재현해 주는 게 핵심이랍니다. 공작야자 키우기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예요. 완전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기본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 물 관리와 습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답니다. 완벽한 햇빛 조건 만들기. 공작야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빛 환경은 밝은 간접광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하되 충분히 밝은 곳에 두어야 해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타서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버려요. 특히 여름철 한낮의 강한 햇살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 경험상 동쪽이나 서쪽 창가가 가장 좋더라고요. 동쪽 창가에 두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어요. 서쪽 창가라면 오후 늦은 시간에 햇살을 받을 수 있죠. 남쪽 창가에 두실 거라면 반드시 얇은 커튼으로 빛을 한번 걸러주세요. 레이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조절하면 완벽해요. 북쪽 창가는 빛이 너무 약할 수 있어요. 만약 북향 공간에 두어야 한다면 식물 생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인공 조명을 켜주면 충분히 잘 자란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잎의 색이 연해지고 새순이 약하게 나와요. 줄기가 웃자라면서 힘없이 늘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죠. 반대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에 갈색 반점이 생겨요. 잎 끝부터 타들어가면서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빛의 위치도 조절해주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창문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주세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니까 창가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온도 관리의 모든 것. 공작야자는 열대 식물답게 따뜻한 온도를 선호해요. 최적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9도 사이예요. 이 온도 범위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낮 시간에는 24도에서 27도 정도가 좋고요. 밤에는 18도에서 21도 정도면 적당해요.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 관리가 비교적 쉬워요.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공작야자에게 직접 바람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찬바람이 직접 닿으면 잎이 스트레스를 받아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겨울철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공작야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기 시작해요. 5도 이하가 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로 들여놓아야 해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거실 안쪽으로 옮겨주세요. 창가에 두었다면 커튼을 쳐서 찬기를 막아주는 것도 좋아요. 난방기 근처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해요. 히터나 온풍기의 뚱거운 바람은 공작야자에게 치명적이에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이상적인 겨울철 배치는 창가에서 1m에서 2m 떨어진 곳이에요. 빛은 받되 찬기는 피할 수 있는 위치죠. 바닥 난방을 하는 집이라면 화분 밑에 받침대를 놓아주세요. 직접적인 바닥 열기로부터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습도 관리의 핵심 비법. 공작야자 키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습도 관리예요. 열대 우림 출신답게 높은 습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70% 사이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실내 환경은 보통 30%에서 40% 정도죠.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습도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요. 그 다음에는 잎 가장자리가 전체적으로 마르기 시작해요. 심하면 잎 전체가 바삭바삭하게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작야자 근처에 가습기를 두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초음파 가습기든 가열식 가습기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가동해주면 충분해요. 두 번째 방법은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주세요. 잎의 앞면과 뒷면을 골고루 적셔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방울이 잎에 맺힌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렌즈 효과로 잎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무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게 좋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받침 트레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넓은 트레이에 자갈이나 하이드로볼을 깔아주세요.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자갈이 절반 정도 잠기게 해요. 그 다음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면 돼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때 중요한 건 화분 밑이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갈이나 하이드로볼 위에 올려놓아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여러 식물을 함께 모아두는 거예요. 식물들이 내뿜는 수증기가 모여서 국소적으로 습도가 높아져요. 공작야자 주변에 다른 관엽식물들을 배치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미니 열대 환경이 조성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욕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창문이 있는 욕실이라면 공작야자에게 최고의 장소예요. 샤워할 때 생기는 수증기가 자연스러운 가습 효과를 만들어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욕실에 두었다가 다시 거실로 옮기는 것도 좋아요. 습도계를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즘은 저렴하고 정확한 디지털 습도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공작야자 근처에 두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하시면 완벽해요. 물주기의 황금 법칙. 물주기는 공작야자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물주기에서 실패하시거든요.
공작야자는 촉촉한 흙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정말 싫어해요.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 원칙은 흙의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흙에 2cm에서 3cm 정도 넣어보세요. 그 깊이까지 마른 것 같으면 물을 줄 타이밍이에요.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 전체가 골고루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받침에 고인 물은 15분에서 20분 후에 반드시 버려주세요. 고인 물을 그대로 두면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 물주기 주기도 달라져요. 봄과 여름에는 생장기라서 물을 더 자주 줘야 해요. 보통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해요. 가을로 접어들면 점차 물주기 간격을 늘려주세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로 줄이는 거죠.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물 요구량이 확 줄어들어요. 10일에서 14일에 1번 정도로 충분해요.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을 정도만 유지해주면 돼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찬물을 직접 주면 뿌리가 놀랄 수 있어요. 실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해요. 수돗물을 사용하신다면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주세요. 염소 성분이 날아가서 식물에게 더 좋답니다. 물주기 시간대도 고려해야 해요. 이른 아침이나 오전 시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식물이 하루 동안 광합성하면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녁이나 밤에 물을 주면 흙이 오래 젖어 있어 과습 위험이 커져요. 과습의 증상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축 늘어지면 과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줄기가 물러지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즉시 물주기를 중단하고 흙을 확인해 봐야 해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잎이 아래로 처지고 힘이 없어 보여요. 잎끝이 갈색으로 마르면서 바삭바삭해져요. 흙이 화분 벽에서 떨어지면서 틈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주고 습도도 높여줘야 해요. 최적의 토양 만들기. 공작야자에게 맞는 흙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배수가 잘 되면서도 적당한 보습력이 있어야 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관엽식물용 배양토를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여기에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섞어주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배합 비율은 이래요. 관엽식물용 배양토 60%예요.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20%를 섞어주세요. 펄라이트나 질석 15%를 추가해요. 마지막으로 마사토나 난석을 5%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배수성과 보습력의 균형이 완벽해요. 토양의 산도도 중요한데요. 공작야자는 약산성에서 중성을 좋아해요. pH 6에서 7.5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시중의 배양토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흙을 재사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이전에 다른 식물을 키웠던 흙은 병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사용하시려면 햇볕에 며칠간 말려서 소독하거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열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새 흙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화분 선택도 중요한데요. 배수 구멍이 충분히 큰 화분을 선택하세요. 구멍이 작거나 없으면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이든 토분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토분은 수분 증발이 빠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주기 주기를 조금 더 자주 해야 할 수 있어요. 화분 크기는 식물보다 약간 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큰 화분은 흙이 오래 젖어 있어 과습 위험이 있어요. 영양 공급과 비료 주기. 건강한 공작야자를 키우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예요. 흙 속의 영양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갈되거든요. 비료를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해요. 공작야자에게는 균형 잡힌 액체 비료가 가장 좋아요. 질소, 인, 칼륨이 균등하게 들어간 비료를 선택하세요. NPK 비율이 10대 10대 10이나 20대 20대 20인 제품이 좋아요. 비료는 성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만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니까 비료를 주지 않아야 해요. 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제품 설명서에 나온 농도의 절반으로 희석하는 게 안전해요. 진한 비료는 오히려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비료 주는 날은 물 주는 날과 함께하면 편해요. 물을 먼저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요. 희석한 비료를 흙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료가 고르게 퍼지고 뿌리 손상도 막을 수 있어요. 과다한 비료 사용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잎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흙 표면에 하얀 염분이 쌓이는 것도 과비료의 신호예요. 이럴 때는 즉시 비료를 중단하고요. 흙을 갈아주거나 물을 많이 흘려보내 염분을 씻어내야 해요. 유기질 비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 같은 유기질 비료도 좋아요. 다만 냄새가 날 수 있어 실내에서는 액체 비료가 더 편리해요. 잎에 직접 뿌리는 연면 시비도 효과적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희석한 액체 비료를 분무해 주세요. 잎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지치기와 손질 방법. 공작야자는 특별한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에요. 하지만 건강과 미관을 위해 기본적인 손질은 해줘야 해요. 노랗게 변한 잎이나 말라버린 잎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식물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잎을 자를 때는 반드시 소독한 가위를 사용하세요. 날카로운 전정 가위나 원예용 가위가 좋아요. 가위를 알코올로 닦아서 소독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병균 전파를 막을 수 있거든요. 잎을 자를 때는 줄기 가까이에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잎자루를 조금 남기면 그 부분이 썩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줄기에 가깝게 절단하는 게 좋아요. 갈색으로 변한 잎끝만 다듬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잎의 모양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잘라주세요. 직선으로 자르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잎에 쌓인 먼지도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해요.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물을 적셔서 닦아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 충분해요.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뒷면에 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잎 광택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광택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해요. 광택제가 기공을 막아서 식물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요. 분갈이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 공작야자는 성장 속도가 중간 정도예요.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면 돼요. 분갈이가 필요한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뿌리가 화분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수구멍으로 하얀 뿌리가 삐져나오면 분갈이 시기예요. 두 번째는 물이 흙에 잘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고이는 거예요.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워서 물이 빠질 공간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거예요. 새 잎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작고 약하게 나와요. 분갈이 최적 시기는 봄이에요. 계속 오후 12,463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기는 식물의 생장기 시작점이라 회복이 빠르거든요. 가을에도 가능하지만 봄만큼 좋지는 않아요. 겨울과 한여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분갈이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분에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빼내요. 화분을 옆으로 눕히고 가장자리를 두드려주면 쉽게 빠져요. 뿌리를 확인하고 썩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요. 건강한 뿌리는 하얗거나 연한 갈색이에요. 검게 변하고 물렁한 뿌리는 썩은 거니까 제거해야 해요.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새 화분은 기존 것보다 5cm에서 7cm 정도 큰 걸로 준비해요. 너무 큰 화분은 과습 위험이 있어요.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요. 마사토나 난석을 2cm에서 3cm 정도 깔아주세요. 그 위에 준비한 흙을 조금 넣고 식물을 중앙에 배치해요. 식물 주변으로 흙을 채워 넣으면서 가볍게 다져줘요. 너무 세게 다지면 뿌리가 숨쉬기 어려워요. 흙을 화분 위쪽 2cm 정도는 비워두세요. 물을 줄 때 넘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에요. 분갈이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흙과 뿌리 사이의 공간을 물이 채워주거든요. 그 다음 일주일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밝은 그늘에 두세요.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분갈이 후 2주에서 3주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식물이 스트레스 상태니까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돼요. 번식시키는 방법. 공작야자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번식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공작야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해요.
첫 번째는 씨앗을 통한 번식이에요. 공작야자는 꽃이 핀 후에 작은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하지만 실내에서 꽃을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자연 상태나 온실처럼 완벽한 환경에서만 개화해요. 씨앗 번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발화율도 낮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포기 나누기 방법이에요. 이게 훨씬 쉽고 성공률도 높아요. 공작야자는 뿌리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와요. 이걸 어미 식물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포기 나누기 최적 시기는 분갈이와 마찬가지로 봄이에요. 분갈이할 때 함께 하면 효율적이에요. 화분에서 식물을 꺼낸 후 뿌리를 살펴보세요. 새순이 어미 식물과 구분되는 지점을 찾아요. 각 새순에 충분한 뿌리가 붙어 있어야 해요. 뿌리가 없거나 너무 적으면 생존율이 낮아져요. 소독한 날카로운 칼로 깔끔하게 분리해요. 톱질하듯 자르지 말고 한 번에 썩둑 잘라야 해요. 상처 부위에 계피가루나 목탄 가루를 발라주세요. 상처를 보호하고 썩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분리한 새순은 각각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심어요. 심는 방법은 분갈이와 똑같아요. 처음 일주일은 밝은 그늘에서 관리하고요. 물은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2주에서 3주 후부터 새 잎이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마무리하며 자, 여기까지 공작야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공작야자 키우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공작야자는 정말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그 우아한 자태는 공간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답니다. 핵심은 밝은 간접광, 적절한 온도, 높은 습도예요.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되 과습은 피하세요. 계절에 맞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세요. 식물은 우리의 마음을 느낀답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대화하듯 교감해보세요. 그러면 공작야자도 더욱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혹시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식집사 생활을 응원해요. 공작야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식물과 함께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